오늘은 그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동물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도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동물 산업이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꽤나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 애완이라는 표현이 약간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 동물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동물을 약간 격화시켜서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서로 더불어 사는 의미인 이 반려자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이 단순히 어떤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이 펫 헬스케어 시장이 꽤나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조만간 주류 세대가 되는 이 MZ 세대들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러한 동물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은 좀 선진국들 위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 이제 Z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이제 각각 비교한 건데,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이 Z 세대들이 쓰는 돈이 제일 많죠.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약 50% 이상 더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당장 이제 밖에 산책길을 나가시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MZ 세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동물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어떤 질병을 겪게 될 때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많은 비용의 진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가 크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 위주로 이제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앓기만 하다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동물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것 같긴 한데 잘 모를 때 피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어떤 여러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 역시도 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이러한 진단 비용은 사람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이 10살이 넘는 개의 경우 이 절반 이상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10년 넘게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주인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이 지원을 해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산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커지게 될까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렇다 할 관련 기업들이, 상장된 관련 기업들이 없긴 한데, 먼저 이 AI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에서 반려동물이 소변을 보면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소변 검사만 잘해도 상당수의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기에 질병을 만약에 내가 알게 되면 이제 나중에 큰 병이 생길 때 큰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기에 질병을 포착하면 이제 나중에 큰 병으로 인해서 큰 지출 역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시장 역시 크게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원격 의료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동물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동물들도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같이 엮어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커지고 있는 시장은 보험 시장이 있는데요.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바로 될 텐데, 이제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프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 역시 꽤나 커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펫 보험 가입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대비 이제 2년 뒤에 2019년 이제 성장률을 보면
무려 10배가 넘는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국내에 이제 보면 이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 관련 상품의 경우 이 장례식 비용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이 펫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는 걸 알았다면 이걸 어떻게 좀 주식시장에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그 세속 이론 중에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캐즘이라는 거는 지질학적 용어로 지층과 지층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깊은 골이 바로 캐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게 이제 캐즘 이론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캐즘 이론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간은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전에 이제 치열하게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실제로 이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섹터를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0년 동안 이 골에 있다가 이제 경쟁자들과의 싸움을 이기고 끝내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우리가 현재 펫 헬스케어 시장을 대입을 해보면 아직 이 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아직 요 밑에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거는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 커질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커지는 척 하다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관련 ETF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국내에는 뭐 아직 관련 ETF가 없긴 한데 대신 미국 시장에 보면 이 티커가 PAWG라는 어떤 프로쉐어스 펫케어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좀 보니까 이 애완동물 지수라는 걸 추종하는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건 이 관련된 동물식품 시장, 의학 서비스, 의약품 관련 용품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어떤 이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련 ETF가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ETF에 투자를 한 뒤에 시장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이제 골짜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보통 이제 어떤 시장이 커질 거라고 내가 강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모를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오늘은 이 펫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가지 어떤 뉴스나 이제 재료를 보다가 좋은 인사이트가 생겨서 어떤 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설정해서 관련 ETF를 매수해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알게 모르게 조용히 커지고 있는 이 펫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